삼국지에서 지금도 꿀물로 놀림받으며 단 한 번도 재평가받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원술인데요. 네, 딱히 재평가할 건 없습니다. 황제를 참칭함으로써 그나마 있던 반동탁 연합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업적이 퇴색해버렸고, 이후로의 행보는 그냥 패전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오늘 손찬이 형은 중가의 황제 원술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원술은 자가 공로이며 연암군 여양현 출신입니다. 보통 후한서나 정사 원술전을 보면 원소가 원술의 사촌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이 아버지가 같다. 이게 출생의 비밀도 아니고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원소의 출생이 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그 원가의 한 계보도를 보면, 참고로 이 계보도는 왕침의 위서 기반으로 해놓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원소가 원성의 아들로도 되어 있고 원봉의 아들로도 되어 있어요. 물론 한의 사공을 지낸 건 원봉입니다. 원성은 단명했기도 했고 오간중랑장 정도에서 벼슬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원술이 바로 사공 원봉과 정식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 참고로 제후자기를 물려받은 것도 원술의 아버지 원봉입니다. 원소는 원술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첩의 소생인데 여기다 그 첩이 천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원술이 원소 보고 간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봉이 형에게 원소를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그래서 사촌 형동생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소가 복상을 하잖아요. 복상이라고 하면 부모상 3년씩 총 6년을 상을 치른 겁니다. 관직도 버리고. 이걸로 원소가 명성이 높아지고 청류파의 지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모친이 원소의 그 천민 친모가 아니라 아버지 원봉의 정식 부인이면서 원술의 친모의 상을 치른 거라는 썰도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당시 청류파들이 원소를 지지한 게 좋은 집안의 효자로서의 면모에 지지를 한 걸로 나오는데, 천민 출신인 모친상을 했다고 하면 본인이 천민의 아들인 걸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되겠죠. 두 번째 설로는 후한서의 경우에 그냥 원소의 아버지는 원성이고 원술의 사촌형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양자에 입적을 했다느니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술이 분명 원소를 우리 집안의 노예다, 간호다 라고 한 건 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후대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친부가 원봉이 아닌 원성은 맞는데 엄마가 천민이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원소가 천민인 친모에 3년상을 했다는 건데, 당시 청류파라고 하면 정통 귀족 가문, 유교 탈레반들이죠. 천민 아들임을 광고하는 걸 보고 모여들었을까 하면 설명이 안 되다가도 원씨 일가가 사실상 기득권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탕류고, 이 탕류 집안에서 얼자로 소외된 위치에 있는 원소가 또 하는 행동은 청류파의 근본, 효를 다하니, 아, 쟤는 탕류 속의 한 줄기 청류로다 라며 청류 애들이 지지했다 라고 설명할 수는 있는데 복잡하죠. 진실은 저 너머에. 원술의 초기 생에는 모든 사서들이 의협의 기질이 있다 라고 기술합니다. 특히 후한서의 내용을 보면 젊어서 협기로 유명했고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면서 살았다. 이때 그 유명한 노중환기 별명을 얻은 걸로 보이고요. 유비처럼 무례배 집단을 만들어서 거리를 휘젓고 다닌 거죠. 그런데 훗날 완전히 변했다, 인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승진을 거듭하여 호분중랑장이 되었다. 물론 잠시 인간 됐다는 거고 나중에 또 약탈하면서 방탕하게 삽니다. 동탁이 유변을 패할 생각으로 원술에게 지지를 구하고자 원술을 후장군에 임명합니다. 이에 원술이 남양으로 도망하는데, 이때 장사태수 송견이 남양태수 장자를 죽이고 원술을 추종하여 따르게 됩니다. 원술에게 두 번 다시 안 올 행운. 뒤이어 유표가 원술을 조정에 추천하여 원술은 남양태수가 됩니다. 원래 원술의 위치로 봤을 땐 동탁 편에 붙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이 집안 자체가 탕류 집안이고 원씨 일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때 말이죠. 그런데 사서에는 동탁한테 화를 당할까 도망했다 나오긴 하는데, 일생의 라이벌이던 원소가 도망해서 기주에서 거병을 하니까 본인도 남 밑에 있는 걸로는 안 된다, 거병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유표가 왜 뜬금없이 원술을 남양태수에 첨가하였느냐? 압박받았다고 봅니다. 후에 원술이 사신으로 오는 마일제의 가절을 뺐고 신변을 감금해서 표문제조기로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때만 해도 유언이 종친들을 각 지역 주목으로 보내자 건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유표도 지방 호족들이랑 결탁하기 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사견으로는 원술의 실패는 유표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물론 이때도 형주를 어느 정도 컨트롤한 이력이 보이기는 하는데 직접 지배를 하진 않았어요. 당시 원술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훗날 조정에서 온 마일제도 억류하는데 종친 정도야. 형주를 이때 아예 미리 점거를 해뒀어야 되지 않았나. 결국 나중에 원소를 압박해서 북진할 때 배후가 상당히 불안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표가 형주 호족들을 등에 업고 힘을 키워서 원소랑 손을 잡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원술이 남양과 형주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했을 때는 손견을 출격시키니 손견은 양인 전투에서 화옹의 목을 베고, 191년 4월 원술은 연이은 손견의 군공으로 낙양을 점령합니다. 소설 연희에서는 관우가 화옹을 베는 걸로 나오는데 뻥이죠. 사실 반동탁 연합군은 손견의 원맨쇼라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손견의 전사가 원술 인생에는 뼈아픈 거죠. 딱 그때부터 인생 하드코어 모드 되거든요. 동탁이 장안으로 빤스런 하는데 이때부터 원소와 원술의 대립이 가시화됩니다. 일전에 원술이 손견을 행 예주자사로 임명하거든요. 그 관직 앞에 행이 붙으면 그냥 임시 대행이라 보면 됩니다. 이걸 원소가 주운을 보내서 손견의 인장을 뺏어버리는데 원술이 열받아서 주운을 공격해서 쫓아버리죠. 이어서 원소가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려 합니다. 이에 원술이 반대합니다. 후한서에는 원술이 방종하여 나이 많은 황제를 원치 않아 반대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정치적인 목적이라 봐야겠죠. 첫째로 헌재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게 원씨 가문 적장자로서 포지션이 맞고, 둘째로는 원소가 유우를 황제로 옹립하면 원소와의 세대결에서 불리하죠. 서로 세를 모으는데 유표를 포함한 많은 세력들이 원소를 지지하고 원술은 원소, 유우와 사이가 안 좋은 공손창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자들은 왜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 간호를 따르나. 공손찬한테 편지를 써서 원소는 원씨의 아들이 아니다, 이걸 들은 원소가 대노합니다. 물론 유우는 천자가 되라 이런 걸 받아들일 성품도 아니었고 장안의 아들도 볼모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원술은 원소 포위 전략을 실행하는데 위에서는 공손찬이, 서북에서는 장현이, 동남에서는 도겸이, 아래에서는 어브라와 원술 본인이 치고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아마 원술에게 제대로 된 책사가 있었다면 남양과 형주를 공고히 하고 양주를 아우르면서 원소와 조조의 내분을 기다리면서 관망하라 했겠죠. 사실 이때 형주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요. 원술한테 주유가 있지 않았냐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주유가 10대 때입니다. 인간 전이고. 물론 곽가의 선임 희지제가 10대부터 조조를 보필했다라는 정황이 있지만 아무튼 이때 주유는 인간 전이고. 나중에 원술 휘하에 있을 때도 원술 망하기 1년 전에 손책한테 갈아타버리죠. 역시나 유표가 원소랑 손을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진작에 형주를 점거를 했어야 됩니다. 이때는 이미 유표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 배후 유표를 이제야 정리하려다가 손견이 황조한테 죽어버립니다. 원술의 군공을 통틀어서 보면 손견, 손책 말고는 거의 없죠. 원술 외 그 잡장들이 끄는 군대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192년에 진류를 침공했다가 원소 조조군한테 한번 개쳐발리고, 이듬해 흑산적과 쫓겨난 흉노왕 어브라의 지원을 받아 조조하고 붙는데 대패하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양주를 점거하고 스스로 양주자사에 오르죠. 원술의 수춘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시청자분이 왜 원술이 남양을 버리고 수춘으로 갔을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조조에게 패하고 조조가 후방을 막아서 남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보는데 실제로 정황을 보면 원술이 조조한테 패하고도 양주를 점거할 만한 여력이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쪽에 자리 잡은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남양이라 하면 코에이 삼국지 생각하시면 쉬운 게 완입니다. 덕분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원술이 남양에 있을 때 여기 호구가 100만에 달았는데 약탈을 겁나게 해서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춘은 원술이 황제 참칭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마이 때 왕릉이, 사마사 때 무능 광구검이, 사마소 때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수춘산반이죠. 왜 수춘이 이렇게 반란의 성지가 됐냐. 그 왕릉전에 왕릉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는 걸로 봐서 이 지역이 풍속이 교화가 돼 있고 민심이 좀 너그럽지 않았나. 거병의 거점으로 좋은 곳일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원소 포위전을 구상하려면 완은 너무 멀죠. 게다가 손견이 황조한테 전사했을 때 이미 형주에서의 영향력을 잃어서 남양도 지키기 어려운 지경이었을 겁니다. 손견도 죽고 형주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북진하다가 이게 조조한테 막히면서 원술 인생이 꼬인 겁니다. 이때 원술이 종교에 귀의하는데 도참사상입니다. 자신이 황제가 돼야 된다 믿어버리죠. 죽은 손견이 과거 낙양에서 옥새를 득템했다는 말을 듣고 손견의 아내 오씨를 감금해서 옥새를 뺐습니다. 마침 황제가 종류의 활약으로 장안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본인이 황제가 되는 게 어떠냐 측근들한테 떠보는데 염상, 장범, 장승 등이 반대하니 시무룩해져 버리죠. 이때 물론 원술도 협천자를 시도했다가 조조한테 막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원술은 손책을 아끼니라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손견이 죽고 손책이 울면서 등용을 해달라 하니 아 이놈 보통놈 아니다 하면서 단양으로 가서 잘해봐라. 그런데 거기서 병사 수백을 모은 손책이 조랑한테 다 털리고 다시 원술한테 가서 사정하니 원술이 과거 손견의 사병 1천을 물려주었다.
그리고 손책의 부하가 모반을 저지르고 원술군형으로 숨은 걸 손책이 임의로 수색해서 찾아내 죽이고는 원술한테 사죄하니 원술이 원래 병사들은 그런 법이니 잡아 죽여야지, 미안할 거 없다며 쿨하게 대하죠. 그걸 보고 좌중이 손책을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손책한테 유독 약속한 태수 자리를 안 주죠. 구강태수 시켜준다 했다가 진기한테 넘겨버리고, 여강성 2년 공질에서 함락했더니 그 태수 자리를 유은한테 넘겨버리고, 유효토벌을 보냈을 때 손책은 강동을 변경하고 결국 독립해버리게 됩니다. 원술이 손책 같은 아들이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태수직을 안 준 게 견제의 목적이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미 손책은 도겸 땅에서도 인재를 모으고 세력 모으고 하다가 도겸 눈밖에 나서 고가로 거점을 옮긴 이력이 있는 걸로 봐서는 태수를 시켜주나 안 시켜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손책은 어차피 어떻게든 독립할 인물이었어요. 절대 태수로 만족 못했을 겁니다. 원술이 참칭을 하려 하자 손책이 꾸짖는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에 원술은 실망해서 병이 납니다. 손책만큼은 자기를 지지해줄 거라 믿었던 거죠. 그리고 197년 원술은 제위에 올라 국호를 중이라 칭하고 백간을 임명합니다. 여포와 사돈을 맺고자 한윤을 사저로 보내는데 여포가 처음에 승낙했다가 이어 배신하고 이를 물리죠. 사서마다 한윤을 저자해서 참했다, 조조한테 보냈다 기록이 배치되긴 하는데 아무튼 한윤은 죽습니다. 이에 대노한 원술은 황제로서 임명한 대장군 장훈 교유에게 군을 주어 여포를 치게 하지만 패하죠. 여기에 원술이 진왕 유총을 죽이고 진국을 점령하는데 조조가 이를 빌미로 직접 치고 내려옵니다. 이에 원술은 내빼버리는데 원술의 대장군들과 제장은 조조에게 패 괴멸하고, 여기에 가뭄의 흉년이 들어 이 지역 백성들이 공공에 처하자 원술이 임명한 패국상 서중흥이 군량 1만곡을 민가에 풀어버리죠. 이에 화난 원술이 서중흥을 참수하려 하니 서중흥이 목숨과 바꿔서 백성을 구하려 했다 하는데, 원술이 감격했는지 갑자기 서중흥을 잡으며 그런 명성은 같이 누리지 왜 혼자 누리려 했느냐, 여기에 궁궐까지 불타게 되는데 원술은 진강과 뇌박진영으로 몸을 피하죠. 그런데 이들이 꺼지라고 하자 원소에게 제의를 넘기는 편지를 쓰고 의탁하려 합니다. 이에 원소가 혹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 원술은 북쪽으로 피신하려다가 조조에게 길이 막혀 수춘의 한 대나무 평상에서 피를 토하며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무리한 원소와의 대립을 조금 뒤로 하고 남양을 기반으로 형주를 조규에 점거, 이후 양주를 도모했다면 삼국시대 오나라 땅은 원술의 통치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형주와 강동 지역의 호족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그에게 있었다면 말이죠. 참고로 앞서 언급했듯이 주유도 초기에 원술에 인간했다가 일찍이 손책한테 갈아타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원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